이 보겸이라는 이제 아주 젊은 애들한테 인기 많은 유튜버가 있는데요. 그 유튜버가 이제 걔가 이제 보겸이니까 보겸하고 하이루를 합쳐가지고 보이루 이런 인사말을 썼어요.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보이루를 따라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보자가 들어가니까 흥분해서 이제 좀 왜곡되게 쓴 놈들이 있어요. 여자 성기도 하고. 예, 근데 어떤 이제 그 윤지선이라는 그 꼴페미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가톨릭대 강사예요. 근데 이분이 논문을 썼는데 보겸을 거의 여성 혐오의 원산으로 이제 공격한 거예요. 보겸은 여성 혐오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이루라는 단어를 만들었고 그걸 그냥 즐겨 쓰면서 여혐을 즐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에 쓴 거예요. 근데 원래 논문이라는 건 말이죠. 어떻게 그러니까 뭐 어떤 근거가 있는 걸 주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최소한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은 뭔가 정확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보겸은 자신이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겸이 여성 혐오 목적으로 그 보이루를 그런 뜻으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보겸이 항의하고 막 다른 사람까지 이제 가세하니까 페미에 대한 그런 공격이다. 여성 혐오다. 이것도 또 다른 요소. 막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야. 네. 정말 나쁜 제가 어제 놈이지. 그래서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저는 모르니까 보이루 알아? 보겸? 여자애한테도 물어보고 우리 집에 사는 또 남자애한테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네. 둘 다 알아요. 그리고 애들이 실제로 보이루 이렇게 인사한대요. 보겸, 하이루. 예. 근데 이거를 그렇게 여성 비하로 이해하는 애들은 없어요. 다 네. 보겸 하이루라고 이해하고, 네. 그러니까 쓰는 애들도 다 보겸 하이루를 알고 있고, 다만 아주 일부 질 나쁜 애들이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그게 여성 비하 이런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가 쓴다고 해서 처음 만든 사람의 의도가 일부러 나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논문 자체가 되게 쓰레기인 이유가 뭐냐면 논문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나라 한국에서 남자가 태어나면 이제 한남 유충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맞아요. 한남 유충이 좀 변태해가지고 나중에 한남충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 이거 완전 혐오로 쩔어 있는 논문이고, 제가 이런 걸 보면은 한때 페미에 몸담았던 정말 죽고 싶어 진짜 이런 걸 보면 내가 저런 똥물에 놀았던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데, 그런 논문에서 이제 보겸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더 웃기는 게 그 논문이 학술지에 실린 거예요. 서강대. 그것도 너무 한심한 거예요. 철학연구회라는 그런 학술지가 있거든요. 철학연구회. 그 학술지에 실린 거야. 그래서 이제 보겸이 학술지 그 담당자한테 따져요. 회장한테 가서 이제 이래요. 야, 이런 거 논문 너무하지 않냐? 사실도 아닌데 왜 실어줬냐 그랬더니, 나는 그때 회장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때 부회장이었어. 이러는 거야. 이게 뭐야? 이 학문하는 사람들은요, 이견이 들어오면 그거를 맞아요. 수용하고, 그런 게 문제가 있군요 하고, 이제 뭐 논문을 고치던가 아니면 논문을 없애던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회장이죠. 내 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어쩜 이렇게 한결같은 거야. 이게 여러분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네. 낙태하잖아요. 낙태하고 이렇게 그 피 있잖아요. 피 된 거를 손에다 이렇게 피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한남 유충 제거했다. 이렇게 그 낙태 인증까지 맞아, 올려요. 미쳤구나. 미친 거예요. 나 한남 네. 유충을 키우고 있으니까. 진짜 그러고 그때 이제 그리고 그때가 이 논쟁이 보이루 논쟁 생겼을 때 제가 막 뭐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보겸 하이루다. 그랬더니 우리도 하자 그랬더니 독자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자이루. 자이루. 유체일이니까. 하지마. 이건 너무 느낌이 더러워. 자이루 하지마. 이건 남성 비하야? 그래서 그때 제일의 제를 이렇게 풀어서 그래서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래서 욕먹는 거야. 막 그랬었는데. 저는 페미니즘 하는 친구랑 후배랑 싸운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 갑자기 언니가 페미니즘을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페미니즘은 모르고 너는 애를 안 낳았잖아. 나는 결혼도 하고 애를 낳았어. 여성의 삶을 알아. 너는 뭘 아니? 그랬거든요. 근데 꼭 보면 결혼도 안 했어. 애도 안 키워봤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여자의 삶을 몰라. 근데 페미니스트래. 그리고 꼭 그 사람 애들이 독박 육아 얘기를 하죠. 경력 단절 얘기하고.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 보이루가 보자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여성 혐오가 단어가 된다 그러면 진짜 그러면 없어야 될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당장 없어야 됩니다. 맞아요. 보건복지부. 저는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이 너무 싫어요.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무슨 페미니즘을 얘기해. 여성이랑 왜 가족이 붙어? 남성가족부도 왜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말도 안 그 되지. 여성이 그게 보면 그 영어 보면 젠더 이퀄리티 그래요. 그 여성이 맞아. 더불어 여자의 성이래요. 야,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의 여성이 한자로 하면 그러니까 미쳤구나. 성이 더불어 있다는 뜻이지 여자를 가리키는 게 아닌 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여성가족부는 항상 여자만 장관을 해? 남자도 해야지. 그냥 웃긴 애들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젠더 이퀄리티라고 돼 있는 미니스터리어 뭐 젠더 뭐 이렇게 돼 있는 이퀄리티 뭐 이런 식의 네. 웃긴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 여성들이 또 그러고 보자를 평소에 안 쓰는 것도 아닌 게 이제 가끔 이제 페미니즘 관련된 댓글이 막 이제 싸움이 붙으면 애들이 이제 자기 사이트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주소를 이제 그 뭐냐 좌표를 딱 설정하면서 뭐라 하냐면 보력 지원이 필요하다. 보력이라는 말을 지네가 써. 이 메갈리아에서 맨날 쓰던 게 야 보력 지원 필요하다 이렇게 이러던 애들이 뭐 보이로 가지고 이 거품 무는 거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그때 이제 저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로 그러냐면 이걸 얘기를 걔네들 그 워마드 극혐인 건 얘기하면 그런데 그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스 하다가 예수님이 됐다는 거예요. 아 예스. 미친 애들이에요. 예 진짜. 그랬더니 뭐 어쩌고 하더니 뭐 야외한테 뭐 후장 뭐 이런 식으로 예스 하다가 예수 된 게 예수 이런 식으로 걔네들이 그러고 있어요. 나는 미친 너무 거야. 이해를 못하겠는 얘네들이 그래서 추구하는 사회는 뭐야? 난 사실 남자를 좋아해갖고 여자끼리 살고 싶지 않거든요. 얘네가 추구하는 사회가 뭔지를 모르겠어.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극단적으로 가면 어떤 얘기까지 나오면 우리 먹는 소고기요. 아빠가 다 비슷한 거 한 몇 마리 안 되는 거 아시죠? 거기 서산농장 어디서 이렇게 해서 그거 씨 뿌리는 거잖아요. 얘네들이요. 남자는 20%면 된다 이거예요. 씨만 뿌리면 네. 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논리가 이거였어요. 그 페미닌 영화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족 있잖아, 가족이 이제 보통 남자, 아빠, 엄마 이렇게 구성되는데 감사합니다. 얘네들은 여성들로 이루어진 그런 가족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정림이 나온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어쨌든 거기 보면 다 남자로부터 두드러 맞거나 이름을 하던 애들끼리 모여서 같이 살아. 그게 이제 여성들이 이 페미들이 노리는 공동체지 사실은. 혹시 그 메갈리아 상징 이 손가락 이거 의미 아세요? 이 뭐예요? 이거, 메갈리아 회원이었는데 그걸 또 모르나? 이거요? 회원이셨어요? 예, 회원 가입했었는데. 요거 6.9요. 아 맞아 6.9. 왜? 예, 한국 남자 성기. 성기 크기. 평균 사이즈가? 이거 그로부터 한국 우리는 남자 더 큰것 작다고 같은데? 6.9 이렇게. 그래서 6.9 얘기하면 남자들이 발작하고 막 그래서 아니 이제 근데 물어봤어요. 그거를 얘네들이 책으로 본 거야. 네. 실제로 자기가 일상적으로 당하는 여성 차별이 별로 없어. 네. 그러니까 책으로 보고 배우니까 더 과격해. 네. 더 목적도 없고 뭘 하고 싶은 거야 도대체. 저는 항상 여성 비하를 당하고 살아온 사람 입장에서도 동의가 안 돼요. 그 한남충의 반대말이 뭔 줄 아세요? 네, 이제 페미 사전, 워마드 사전 몇 가지. 갓양남. 뭐요? 갓양남. 아 가당량 맞아. 그게 뭐야? 맞아. 나 옛날에 양남, 서양 남자. 아. 갓. 갓양량. 그 서양에 보내시면 되겠네. 간 독일 양남? 같은 데 가서 좀 맞고 사셔야 한남충. 되겠네 이분들. 그리고 얘네들이 정말 비하되는 게 한남충 해놓고 어디서 200충, 300충들이 씨를 뿌릴 번식 욕구를 가져?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200충, 300충 뭔지 아세요? 난 몰라. 한 달에 200번 하는 사람, 300번 하는 사람. 아. 200충, 300충 따위들이 번식 욕구를 가지고 그런다고. 아 진짜.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이것도 미쳤다. 그리고 이건 좀 비하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이제 페미계에 몸담아서 많은 페미 인사들을 여성 단체를 많이 만나봤는데 거기가 윤미향이 평균이다. 그러니까 맞아요. 외모가. 그러니까 페미는 못생긴 애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못생겼어 거의. 그리고 물론 아닌 애도 조금 있겠지. 하지만 평균은 윤미향이야. 그래도요, 그 페미들 모여 있는 건요, 그나마 나요. 여성학 박사과정이 보잖아요. 네. 나는 역도분 줄 알았어. 오마도 진짜 거기 끔찍하지. 나 안 볼래. 야 하지마. 아 이거. 근데 전 놀라웠던 게 지금 이게 뭐냐면 문재인 효수당한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목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피가 이렇게 선혈을 양자한 사진을 해놓고 그러니까 모든 남자 권력을 그래서 여자 대통령을 문재인이 탄핵했다 막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근데 더 웃긴 건 그때 문바들이 그거였어요. 워마드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게 이 친노라든지 이 대깨문이라든지 이게 몇몇의 문재인 지지자와 뒤에 배경에 운동에 그게 있다. 이런 사진을 쟤네들이 하고 있다라는 걸 했는데도 해화동 시위에 대해서 그때 옹호를 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그때 시위할 때 막 올려왔던 사진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저는 그때 보고 알았어요. 이게 그때 김부겸 장관이 옹호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그러고 뭐 페미니즘의 미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 그리고 그 모습을 대깨문들을 공격하지 않는 걸 보면서 이거
이거 뒤에 뭐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미향이 이제 페미계의 거두로서 우리 이제 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윤미향이 어느 정도 지위냐면 이제 뭐 이거 두 번째 얘기긴 한데, 윤미향이 옛날에 이제 사기친 게 하나 있어요. 외교부랑 합의 없었다고 거짓말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할 때 일본이랑 위안부 합의할 때 외교부에서 몇 번 찾아가서 윤미향을 얘기를 했는데, 윤미향은 합의한 적 없고 자기 패싱하고 그냥 발표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한 거야. 근데 외교부 문서가 나온 거야. 근데 그 문서를 공개하라고 어떤 단체가 소송을 걸었고, 1심에서 외교부한테 공개하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외교부가 어떻게 한 줄 알아? 항소를 했어. 공개 못 하겠다고 항소했어. 그러니까 거기서 이러더라고요. 국가 이익 때문에 못 한다는데, 그러니까 외교부는 이런 거야. 외교부가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국가 이익은 윤미향의 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윤미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 페미계가 정말 이 나라를 얼마나 좌지우지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 그리고 이 정대현 문제하고 이 합의와 같은 거에서 이게 문제는 뭐냐면 대다수의 분들이 그냥 일본인 돈 주면 받아요. 돈 주면 받고 사과면 이렇게 되는데 끝까지 인정 못한다 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그 조직되어 있는 집체 생활을 하고 이랬던 할머니들이 그 피해자들에서 다수가 아니에요. 일본이 이번에 돈 줬을 때 이게 일본이 비디오까지 녹화를 했거든요. 돈 받아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그걸 까고 있지 않은데 그게 60%가 넘어 60%는 70%.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대부분이고 지금은.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거의 다 돌아가서 256분이었나요? 우리 남북한 합쳐서 500분이고 우리 남쪽에만 250 몇 분인데 그분들 거의 다 돌아가셨고, 유가족들이 수령을 해요. 수령을 하고 그냥 우리는 알겠다, 일본이 이렇게 돈 주고 하겠다고 다 일본이 이렇게 하는 걸 하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주의라며. 피해자 중심주의라면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소수가 아직도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 같이 자기네들이 연출을 하죠. 실제로 그 나눔의 집에 있던 할머니, 이제 배춘희 할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서 그 할머니는 그냥 일본하고 그냥 돈 조금만 주면 그냥 받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러는 거예요. 20억 받기 전까지 못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라고 막 강요를 하고, 그러니까 일본하고 그냥 친하게 지내자를 하는 할머니를 감시하고 말을 못하게 해버리고요. 나중에 그래 놓고 이제 뭐 일본이 뭐 사과 안 했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하면서 계속 할머니 뜻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정말 나쁜 애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제대로 안 싸워봐서 그래요. 정말로 막 저도 노동조합하면서 파업도 해보고 학생운동하면서 단식도 해봤는데, 싸움이 길어지고 최선을 다해 싸우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이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내가 일정 정도의 승리감을 가지고 이거를 정리하고 나는 이제 미래로 가고 싶지. 그치. 과거의 문제 평생 묶여서 미래의 내 삶이 없이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정말 없어요. 안 싸워봐서 남 시켜놓고 지들은 옆에서 부추기고 빼먹으니까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지. 정말 당사자가 되면 그게 무슨 좋은 기억이라고 이거를 죽기 직전까지 차라리 여기서 보상받고 적당히 사과받고 이제 남은 인생을 조금 승리자답게 내가 이만큼 했고 미래를 위해서 가고 싶으실 것 같아요. 나는. 할 날이 얼마나 된다고 진짜.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받은 할머니 그런 분들을 막 창렬하고 얘기하면서 막 매도하잖아 진짜. 신미자 할머니 그 나쁜 놈. 정황이에요. 그러니까 신미자 할머니가 이제 그 일본에서 최초로 법정에서 그것도 일본 변호사들하고 일본 시민사회 도움으로 승소하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 이용해서 앵벌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무궁화회라는 걸 만드시고 33인에 그러니까 그런 걸 한 거고, 그때 이거 일본하고 돈 받고 그러면 본인들 창녀인 거 인정하는 거요라고 윤미향이 얘기했다고 할머니. 이게 어디서 근데 이제 신미자 할머니 자체에서 이제 논란이 가장 크게 된 거는 한 신미자 할머니가 저것들 가짜야라고 위안부 할머니 중에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라는 발언을 하시면서 그때 파란이 일면서 신미자 할머니를 그냥 묻었죠. 우리 사회가. 네, 우리 사회 아니 그러면 창녀를 이용해서 돈을 빼먹은 짓는 포주야? 그럼 진짜. 나 용량. 어머 소름 딱 맞아.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거 일본하고 합의하면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할머니들 매도했죠. 그래서 이분들 무궁화 할머니의 33인이 문제는 할머니들이 고립된 상태에서 전략가를 만났어야 되는데 이분들을 찾아가서 만난 사람이 지만원 씨였어. 지만원 박사였어.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구구로 매도가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 융단 폭격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가 벌어졌을 때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전술적으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선동에 너무 쉽게 먹히고.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